어린이 도서 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한날가족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손도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한날 옛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어떻게 지나가는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달려오셨죠 지금 막? 네네, 저희 딸 오늘 단증을 따는데 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증을 따는 시합에 지금 참석해서 거기 데려다 주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픽업을 또 가야 되네요. 그럼 경기를 못 보네요. 녹음 때문에. 네. 안타깝다. 근데 사실은 안 보는 게 저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그 보고 있는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해서 막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따님보다 더 더시는구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울기도 합니다. 감동까지. 감동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이게 올해 또 고3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의 전적 하나하나가 다 대입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이 이제 배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애틋함이구나. 진짜 네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게 숨차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림 형제의 동화 전집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라는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소개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지은이 그림 형제는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 형제. 형 야코프 그림, 동생 비렐름 그림은 하나우에서 출생하여 대학에서는 법률을 전공했다. 독일적인 것에 대한 애착과 집념을 가지고 고대 독일 문학과 독일의 옛 관습을 연구하여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림 형제는 신화, 전설, 동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책을 펴냈다. 1812년과 1815년에 각각 한 권씩 합해서 156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초판이 나온 후 1819년에 170편이 수록된 개정판이 나오고 1857년 모두 210편, 정확하게 211편을 실은 칠판이 간행되게 된다. 그리하여 가장 이상적인 문학적 동화가 지상에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그림 형제는 세계의 동화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는 책은 2판 10쇄 발행으로 2021년 3월 5일에 발행된 본으로 저희가 글을 읽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에는 200편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200편이 실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성스러운 이야기로 10편이 실려서 총 210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읽어드렸을까요? 저희가 한 30편 가까이 읽어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 몇 주 지나서. 네네네. 그러면 열린 음악 들으시고 우리 첫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들으신 곡은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읽어드릴 이야기는 꼬마 요정 이야기들인데요. 이 꼬마 요정 이야기가 3편이나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단편으로 3가지의 꼬마 요정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이야기 같아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곳에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 구두 한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장이는 날이 저물자 가죽을 재단하고 내일 아침에 있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장이는 티 없이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고 나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기도를 드리고 막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완성된 구두 한 켤레가 작업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구두장이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구두를 이모저모 자세히 뜯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잘못 끼워진 구석이 없었습니다. 매우 공을 많이 들인 듯한 구두였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손님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그 구두를 몹시 탐내면서 보통의 구두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치렀습니다. 그 돈으로 구두장이는 구두 2켤레 분의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다시 가죽을 재단하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구두는 벌써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고 구두장인은 구두 4켤레분의 가죽을 살 수 있는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구두 4켤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때 재단에 놓기만 하면 아침에는 말끔히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두장인은 다시 벌이가 좋아졌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두장인은 가죽을 잘라놓고 나서 잠자리에 막 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로 합시다. 그럼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구두장의 아내도 좋다고 하면서 촛불을 껐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방 한 구석에 걸려 있던 옷가지들 뒤로 몸을 숨기고 말똥말똥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으쓱해지자 옷을 모두 벗은 깜찍한 꼬마 요정들이 방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작업대 앞에 앉더니 잘 나온 가죽을 가지고 그 작은 손가락들로 능숙하게 바늘을 찌르고 꿰매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구두장이는 기가 막혀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구두들을 작업대에 올려놓은 다음 다시 허둥지둥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꼬마 요정들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그 요정들을 위해 셔츠와 상의, 외투와 바지를 만들겠어요. 양말도 한 켤레씩 짤 테니 당신은 구두를 한 켤레씩 준비해서 하세요. 좋은 생각이구려. 하루의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구두장이 부부는 재단한 가죽 대신 선물을 작업대 위에 놓고 꼬마 요정들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꼬마 요정들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바로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죽은 보이지 않고 멋진 옷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이내 몹시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마 요정들은 재빨리 옷을 입더니 옷매무새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쑥한 신사가 되었으니 더 이상 힘들여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더니 춤을 추고 깡충거리면서 의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꼬마 요정들은 춤추며 문을 빠져나가더니 2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장이는 그 뒤로도 평생 영화를 누렸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갔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집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깔끔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는 매일 집안을 청소하고 문 밖에 쓰레기를 가득 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루 일을 막 시작하려던 하녀는 쓰레기 더미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습니다. 하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비를 한 구석에 놓고 편지를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꼬마 요정들이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세례식 때 아기를 들고 있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요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주인이 거듭 말했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꼬마 요정 셋이 와서 하녀를 자기들이 사는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은 한결같이 조그맣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쁘고 화려한 곳들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진주 손잡이가 달린 흑단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금으로 수놓았고 요람은 상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통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녀는 맡은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요정들은 사흘만 함께 있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녀는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꼬마 요정들은 하녀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녀는 그곳에 더 머무르면서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꼬마 요정들은 하녀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녀가 말하자 요정들은 하녀의 주머니에 금을 가득 채워주고 산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하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놓여있던 비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더니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녀의 사흘 동안 집을 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녀가 산속에서 꼬마 요정들과 지낸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녀의 주인은 세상을 뜨고 없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요정들이 요람에서 예쁜 아기를 훔쳐가고 그 대신 큰 머리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아기를 놓아두었습니다. 바뀐 아기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고민에 빠진 엄마는 이웃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웃들은 아기 엄마에게 바뀐 아기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아궁이 위에 놓고 불을 지핀 후 달걀 껍데기 2개에다 물을 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가 울 것이고 일단 아기가 웃게 되면 힘을 잃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웃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채운 달걀 껍데기를 불 위에다 얹어놓자 멍청한 아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서쪽 숲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지만 달걀 껍데기로 하는 이런 요리는 생전 처음 본다? 그러면서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꼬마 요정 한 무리가 나타나 자기들이 데려갔던 아기를 아궁이 위에 내려놓고 바꿔친 아기를 도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 수평선 파도의 손등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너의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선우정아의 상상 들으셨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 네. 구두장이 할아버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두장이가 하나님의 은총에 맡겼는데 우렁각시 같은 꼬마 요정들이 허둥지둥 나타나가지고 구두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게 귀여웠어요. 또 왔을 때 말쑥한 신사가 된 요정들은 구두 만드는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군요. 자, 우리 들은 노래 어때요? 아, 지난주-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이라면 특히 네, 그렇죠.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실까요? 뭘까요? 지난주에 나갔던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김범수의 나타나, 그리고 윤미래의 터치 러브, 그리고 K-윌의 말해 뭐래, 그 다음에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샤이니, 스탠 바이 미. 자, 공통점 뭘까요? 이야기의 여운보다 네. 드라마의 여운이 더 남을까봐 걱정하면서 선곡했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다 드라마 OST 곡이었죠? 네네. 네. 이 중에 저는 시크릿 가든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아, 읽으셨다고요? 읽은 게 아니라 참 봤죠. 정주행으로. 아, 네. 네.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주제곡 뭘까요? 나타나. 나타나.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전 태양의 후예도 열심히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제가 송중기? 그 와인을 네, 한 네. 병을 혼자 마실 수 있다라는 응. 걸 알게 됐어요. 진짜요? 네. 이거 그랬군요. 따라 마시다가 둘이 마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 부군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혼자 맛있게 두었을까? 그러네요. 진짜 너무너무 다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의 OST 네, 곡이었네요. 별의 소원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그거는 저는 몇 번을 정주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그거를 계속 트는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를. 그리고 그 유튜브 짤로도 계속 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볼 거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천송이 아리를 하셨군요. 네. 그랬던 드라마들이었네요. 네. 오늘도 지금 두 곡 들으셨는데 가호의 시작과 선우정아의 상상 뭐 이렇게 들으셨는데 두 곡은 이태원 클라스에 네. 나왔던 곡이었고 상상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나왔던 곡이었는데 네. 저는 안타깝게도 이태원 클라스는 정말 짤로만 봤던 아, 유튜브 짤로만 봤던 그런 적이었는데 중간중간 너무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남배우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배우는 좋아하죠. 네. 네, 보지는 않았어도. 네. 그렇지만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여주인공의 매력에 푹 빠져서 여주인공이 나오는 다른 드라마까지 찾아본 아, 네, 그런 연모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안 보셨으면 추천드립니다. 아, 연모라는 드라마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아, 예전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기 전 1년 전인가 2년 전 아. 정도의 드라마인데 연모라는 그게 이제 사극이었거든요. 아. 근데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본방할 때 다른 분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안 봤어요. 안 봤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서 그 여배우의 매력에 푹 빠져서 다른 드라마 찾기로 봤던 드라마가 연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또 나머지 선곡해놓은 곡들 예, 드라마 한번 맞춰 보시면서 네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갈까요? 선곡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책을 읽어드릴까 봐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셨습니다. 저희 옛날 옛적 간날가적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주로 들으실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 9시로 시간을 정했을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여운에 빠져 꿈도 꾸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설정했었는데요. 긴 이야기들이 많아서 걷기를 하신다는 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무엇을 하면서 들으실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백설공주예요. 우리가 너무 흔히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어디가 다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한겨울 하늘에서 눈송이가 깃털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새까만 창틀이 달린 창문 앞에 앉아 왕비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느라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세 방울의 붉은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수처럼 검은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 후 왕비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눈처럼 하얀 살결과 피처럼 붉은 입술과 수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백설공주라고 불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뒤 왕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왕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답긴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해서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눈뜨고 보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여자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때때로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지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왕비는 뿌듯했습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졌습니다. 7살이 되자 더욱 예뻐져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백설공주는 그보다 1000배는 더 예쁘답니다. 왕비는 파르르 몸을 떨면서 질투심으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이후로 백설공주에 대한 미움은 더해만 가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왕비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마치 잡초처럼 쑥쑥 자라난 질투와 오만이 왕비의 가슴을 가득 채워 왕비는 낮이고 밤이고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냥꾼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2번 다시 저 꼬락서니를 보기 싫으니 저 아이를 죽인 다음 그 증거로 허파와 간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칼을 꺼내 막 순결한 가슴을 찌르려는 찰나 백설공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저 숲속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냥꾼은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가여워졌습니다. 불쌍한 것, 어서 가거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그렇지만 소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때마침 어린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냥꾼은 그 녀석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허파와 간을 꺼내어 백설공주가 죽었다는 증거로 왕비에게 들고 갔습니다. 요리사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여온 요리를 먹은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불쌍한 백설공주는 커다란 숲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거진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돌을 타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사나운 짐승들과 마주쳤지만 짐승들은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때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을 돌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조그맣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하얀 보자기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7개의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7개의 작은 나이프와 포크, 7개의 작은 컵도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침대가 7개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에 새하얀 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그릇에서 조금씩 골고루 야채와 빵을 덜어내 먹고 작은 컵에서 포도주를 한 방울씩 입안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사람분만 모두 먹어 없애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서 침대에 누우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길고 하나는 너무 짧고 그러다가 드디어 7번째 침대가 꼭 맞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기도를 한 다음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7명의 난쟁이였습니다. 난쟁이들은 7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방안이 환해지자 난쟁이들은 누군가가 왔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자리에 놓여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의자에 누가 앉았나?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그릇에 누가 손을 댔나?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빵을 누가 먹었나? 넷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야채를 누가 먹었나? 다섯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포크를 누가 건드렸나? 여섯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프를 누가 만졌나? 일곱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포도주를 누가 마셨나? 첫째 난쟁이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자기 침대가 주름져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침대에서 누가 잠을 잤을까? 다른 난쟁이들도 침대로 가보고는 저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침대에서도 누군가 잠을 잤어! 그러나 7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에서 백설공주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난쟁이들이 그리로 몰려왔습니다. 놀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촛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런 어쩌면 이리도 아름다울까? 난쟁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미처 백설공주를 깨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7째 난쟁이는 친구들의 침대에서 번갈아 1시간씩 눈을 붙이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7 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쟁이들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랍니다.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난쟁이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계모가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었고 하루 종일 걷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잠자리를 보아주고 씻어주고 바느질과 뜨개질을 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아요. 그 대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광물과 금을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난쟁이들이 돌아오면 벌써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백설공주 혼자 있기 때문에 마음씨 고운 난쟁이들은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계모를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무도 집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저 산 너머 7난쟁이가 사는 곳에 백설공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설공주가 누구보다도 1000배는 아름답지요. 왕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이 자기를 속이고 백설공주를 살려두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왕비는 다시 백설공주를 죽일 공리를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왕비는 시기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테니까요. 드디어 좋은 수가 생각났습니다. 왕비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떠돌이 장사꾼으로 감쪽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 차림으로 왕비는 7개의 산을 넘어 7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한 다음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요, 진짜 좋은 게 왔어요.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무얼 파시는데요? 진짜 좋은 물건이라오. 허리를 날씬하게 졸라매는 레이스띠인데 빛깔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다오. 그러면서 온갖 빛깔의 비단실로 짠 띠를 꺼냈습니다. 이 여자는 선량해 보이니까 집안에 들어오게 해도 괜찮겠다고 백설공주는 생각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띠를 샀습니다. 어머, 예쁘기도 해라. 이리 와봐요. 내가 잘 졸라매 줄 테니까. 백설공주는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늙은 여자 앞에 서서 새 레이스띠를 졸라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여자가 번개처럼 레이스띠를 꽉 졸라매는 바람에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네가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아니야. 늙은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달아났습니다. 얼마 뒤 해가 저물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쟁이들은 어여쁜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설공주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들어 올린 다음 허리가 너무 꽉 죄어 있는 것을 보고 허리띠를 싹둑 잘랐습니다. 허리띠가 잘리자마자 백설공주는 숨을 가늘게 내쉬더니 조금 뒤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난쟁이들은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떠돌이 장사꾼은 바로 왕비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절대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집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 가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여느 때처럼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저 산 너머 7난쟁이가 사는 곳에 백설공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설공주가 누구보다도 1000배는 아름답지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난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간에 울었었던 눈이 부은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부은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을까. 발장 끼는 연인들의 모습에 나의 눈이 왜 시려울까. 한땐 나도 저런 때 있었다며 새로운 사람이 그리운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옛사람이 그리워진 걸까.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셨어요.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 소리를 들은 왕비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백설공주가 살아났다는 소리니까요. 이번에는 아주 확실히 없애는 방법을 궁리해야겠다. 왕비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온갖 마법을 동원해서 독빛을 만들었습니다. 왕비는 다시 늙은 여자로 변장한 다음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하여 쾅쾅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요, 진짜 좋은 게 왔어요. 백설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세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랬어요. 한 번 구경만 하려니까 그러네. 늙은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독빛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백설공주는 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흥정이 끝나자 늙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빛는 건지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어. 불쌍한 백설공주는 이번에도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늙은 여자가 하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머리카락에 닿자마자 독이 퍼져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절세의 미인도 이제는 끝났다. 늙은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녁나들이 되어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뜸 계모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백설공주의 머리에서 독빛을 찾아낸 난쟁이들이 그것을 꺼내자 백설공주는 곧바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백설공주가 자초지정을 털어놓자 난쟁이들은 다시 몸조심하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왕비는 거울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전처럼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가 사는 곳에 백설공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설공주가 누구보다도 1000배는 아름답지요. 거울의 말을 들은 왕비는 화가 치밀어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백설공주를 죽이고 말겠어.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왕비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외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왕비는 무서운 독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하얗고 발그스름한 것이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침을 꼴깍 삼키면서 한 입 베어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시골 아낙네로 변장을 한 다음 7개의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머리를 쏙 내밀고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랬어요. 일곱 난쟁이가 신신당부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우. 어서 이 사과들을 팔아치워야 하는데 선물로 내가 하나 드리리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독이라도 묻었을까 봐. 봐요. 내가 이 사과를 둘로 자를 테니 아가씨는 붉은 쪽을 먹어요. 난 하얀 쪽을 먹을 테니. 그러나 교묘하게 만들어진 사과는 붉은 쪽에만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싱싱한 사과에 군침을 흘리고 있던 백설공주는 시골 아낙네가 사과 한 쪽을 먹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한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집었습니다. 한 입 깨물자마자 그대로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왕비는 모진 눈길로 백설공주를 쳐다보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수처럼 검다고?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너를 살려내지는 못할걸? 왕비는 집에 오자마자 거울 앞에 갔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드디어 거울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질투심 많은 왕비는 그제서야 만족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술에서 숨이 새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몸을 들어올려 혹시 독 같은 것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허리띠를 끄르고 머리를 빗어보고 물과 포도주로 몸을 씻겨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백설공주는 죽어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들장미 위에 공주의 몸을 누이고 가장자리에 둘러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울었습니다. 마침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여쁜 붉은 뺨하며 여전히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칙칙한 땅 속에 묻을 수는 없겠다. 난쟁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사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을 준비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그 안에 넣고 관 위에다 금으로 이름을 써 넣은 다음 공주였다고 밝혔습니다. 난쟁이들은 산 꼭대기로 관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늘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서서 관을 지켰습니다. 동물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보며 울었습니다. 올빼미도 까마귀도 비둘기도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아주 오랜 세월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수처럼 검은 그 모습은 잠을 자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에 왔습니다. 난쟁이들의 오두막을 발견한 왕자는 거기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보았습니다. 관 위에 금으로 적힌 글씨를 본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관을 다오.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줄 테니. 그러자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금을 전부 다 준대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럼 나에게 선물로 다오.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정성을 다해 아껴줄 테니 염려 말고. 왕자의 말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난쟁이들은 왕자에게 관을 내주었습니다. 왕자는 시종들의 어깨에 관을 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종들이 덤불을 타 넘다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백설공주 목에 걸려있던 독 묻은 사과 조각이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백설공주는 눈을 뜨고 관 뚜껑을 밀어 올린 다음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 여기가 어딘가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거요. 왕자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 성으로 갑시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오. 백설공주는 왕자가 믿음직한 생각이 들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의 계모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계모는 화려한 옷으로 한껏 멋을 부린 다음 거울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말했습니다. 왕비님도 보기 드문 미인이지만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계모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무서워서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왕비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계모는 백설공주를 알아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발이 얼어붙어 도무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뜨겁게 달군 새 신발을 불집게로 집어다 계모 앞에 가져왔습니다. 계모는 시뻘건 새 신발을 신고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 이외에 노래도 한 곡이 남아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책으로 글로 들으니까 또 새로운 걸 느꼈거든요. 아, 네. 네. 글이 긴 바람에 다음 곡은 듣지 못할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네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네요. 네. 따님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꿈 꾸세요. 네.